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즘에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 점, 정말 많이 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종종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고 워킹홀리데이로 2019년도 3월에 왔어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4년차 캐나다 사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2년 6개월? 2년 5개월? 정도 만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였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잘 살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에서 항상 궁금해하셨고 항상 가보고 싶고 항상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제가 첫 번째 온 워킹홀리데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제 인생의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였습니다. 첫 번째에는 홍콩을 갔었고요. 두 번째 나라로는 호주를 갔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와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워홀이 가고 싶어서 요즘 알아보고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막차 타야죠. 네 번째 워홀도 가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워홀에 중독된 것 같아요. 저는 프로 워홀러니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꿀팁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먼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면 일단 어디서 묵어야 되잖아. 어디선가는 자야 되고 어디선가는 생활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정말 맺힌 게 많아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사를 6번, 7번? 6, 7번을 했어요, 제가. 집 운이 정말 없었고 집을 보는 눈도 없었고 그냥 간절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다른 집을 알아봐서 들어갔는데 여기선 또 이걸로 데이고 약간 이런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악재를 막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게 집을 봐야 하는지. 하지만 뭐 당장 내가 나가야 되고 당장 집을 구해야 되고 당연히 그냥 그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먼저 첫 번째, 집은 꼭 직접 뷰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인터넷 보고 저 여기 갈래요. 저 뭐 디파짓 보내드릴게요 하고 계약을 성사하신다거나 하면 집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보시기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의 청결 상태인지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직접 보시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집 안에 방이 하나, 두 개 있는 집에 많게는 6, 7명까지도 사는 집이 꽤나 많아요. 이 방만 보고 이 방 괜찮아 보이니까 계약을 하시는 순간 이제 웰컴 투 지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혹은 가서 직접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계약서를 쓰시는 걸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래도 써져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컴플레인을 걸더라도 이거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박지가 있다는 거죠. BC 하우징 관련된 서류를 적는 게 아니더라도 한국인 쉐어 하우스에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된 하우스 룰, 규칙이라던가 청소 당번이라던가 디파짓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인지 월 언제 내는지 그리고 성명과 그 집 주소 이 정도는 최소한 적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파짓을 내시면서 적어도 뭐라도 받으세요. 디파짓만 내고 그냥 그렇게 날라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들은 경우에는 한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자기가 돌리고 있는 렌트도 아니었어. 자기가 그냥 머물고 있는 집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 이 방에 사람을 구한다. 월 얼마다. 이렇게 하고 뷰잉을 자기가 보여주겠다. 해서 뷰잉을 10명 넘게한테 보여주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디파짓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주해야 될 때 자기는 한국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 사람만 믿고 이 사람이 나 집 보여줬고 나는 이날 입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 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한국이니까 끝났고 뭐 카톡으로 연락했더라도 가계정 같은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파짓을 내시면서 신분 확인을 꼭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디파짓을 냄과 동시에 뭐라도 제발 받으세요. 집 키가 돼도 좋고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파짓을 내시면서 그냥 돈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봬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보내시면서 적어도 뭐 키가 여분이 없다 하면 그분의 신분증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 정도는 기록에 남기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셔서 집이 어떤 상태인지 청결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집을 공유를 하게 되는지 심지어 밴쿠버나 뭐 호주 이런데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는 쉐어 수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일단 막 진짜 막 닭장에 사는 닭처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잠만 자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거실에 천막 쳐놓고 그냥 잠만 자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창고 같은 덴에 들어가셔서 그냥 침대 하나 두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주거 형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그 공간을 여러 사람이랑 쉐어해야 되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집은 몇 명이 살고 또 뭐 화장실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성별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 집엔 여자가 사는지 혹은 남자가 사는지 그리고 혹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게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것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스터룸이라고 화장실이 방 안에 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없는 방이랑 뭐 솔라리움 아니면 덴, 뭐 거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화장실 하나를 총 몇 명이서 쉐어를 하는지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그 쉐어하는 룸메이트들의 생활 패턴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도 아침 일찍 출근하네? 이 화장실을 하나를 같이 써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은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기다려야만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몇 시쯤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면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 안에 세탁기가 있는지 아니면 건물에 있는지 혹은 건물 안에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또 세탁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곳이 있어요. 사람마다 요일을 정해서 헤일리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쓰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곳을 관리하는 분이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건지 뭐 아니면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세탁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막 딱딱딱딱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집은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돌리는데 얼마가 드는지 동전을 넣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카드를 충전하는 건지 이 집은 세탁기가 건물 안에 있네? 근데 한 번 돌리는데 2불 50센트야. 건조기까지 하려면 또 2불 50센트. 그럼 빨래 한 번 하면 5불이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빨래비만 10불이야.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뭐 40불.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돈 더 보태서 세탁기가 집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야 하니까 세탁기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집에 있다면 이게 과연 요일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날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집을 쓰는데 월세가 1000불이야. 100만 원이야. 근데 인터넷이 지원이 안 돼. 뭐 히터, 뭐 전기세가 포함이 안 된대요. 그러면 1000불이 아닌 거잖아요. 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비에다가 뭐 전기세 포함을 하면 한 대략 뭐 150불, 뭐 100불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4-5명이 나눠서 낸다. 그러면 한 달에 20불씩 또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한인 쉐어 같은 경우 보면은 인터넷이나 하이드로 50불까지는 커버해준다.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로 돈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커버해주는지 아니면 이거를 나올 때마다 달달이 엠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월세로 다 포함돼서 정말 세탁기, 인터넷, 그리고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내가 월세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맥시멈, 미니멈 정해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집을 미리 구하는 거 저는 정말 비추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시기 전에 시세 알아보시고 어느 위치가 좋을지 이런 정도,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 어느 곳이고 어느 지역이 치안이 좋다더라, 뭐 이런 지역적인 거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염두해두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지, 집을 구하시는 거는 비추. 오셔서 직접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시다면,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를 오신다면 그러면 어디서 머물어야 될까요?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커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형제자매끼리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다 떠나서 그 본인의 버짓을 정하시고 그 버짓에 따라서 에어비앤비에서 단기 숙소, 민박, 게스트하우스, 돈이 많으시면 호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 자신의 버짓에 맞게 머물면 됩니다. 뭐 일주일 정도 잡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집들은 한 달 단위로 월세를 내기 때문에 집이 한 달 뒤에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입주 날짜는 매달 1일에 대부분. 중간에 누군가가 저 급하게 한국 가야 돼서 집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디파짓을 못 받겠죠. 대신에 빈 방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1일에 이제 집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인시어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집들이 휴지 제공, 뭐 키친타월 제공, 뭐 쌀까지 제공을 해주는 곳도 많고, 세제 같은 경우 제공해주는 경우도, 이런 거 다 제공을 해주는 집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저같이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사는, 누군가와 쉐어하지 않는 집에서 사는 분들은 이런 거 사는 것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쉐어집에 살면서 이런 추가로 제공을 해주는 생활용품이 있다면 정말 완전 플러스겠죠?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가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면 그냥 사라져요. 하지만 그냥 살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 알아본다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뭔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든 방면에서. 그러면 오늘 워킹홀리데이의 완전 기본적인 이야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브이로그가 됐든 뭐 이런 앉아서 이야기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영상이 됐든 아니면 썰을 푸는 영상이 됐든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